어릴 때부터 생물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곤충을 전공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곤충과 파충류 친구들을 이제 돌보고 있으면은 끼니를 걸러도 배고픈지도 모르고 저에겐 큰 행복이 되고 있어요. 저는 홍성에서 곤충 체험 농장을 운영하면서 곤충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꿈 많은 농부 김동만입니다. 아유, 벌써 나와 있네. 아유, 기다려봐. 배고프지? 얼른 먹어.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북이들의 밥을 챙기며 아침을 여는 동만 씨. 니도 골고루 먹어야 돼. 이것만 먹으면 안 돼. 응? 골고루 먹어야 안 아프다고. 얘네들은 지금 이제 조금 더 작은 친구는 이제 설가타 거북이라고 하고요. 옆에 좀 무늬가 좀 다르고 조금 더 큰 친구가 이제 동에르만이라는 거북이입니다. 생후 5개월 정도 돼서 조금 작은데 이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다 크면 뭐 30cm, 40cm까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열심히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저는 끼니를 걸을 때가 있지만 이 친구들은 끼니를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엔 거북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파충류가 살고 있는데요. 목도리 도마뱀으로 알려진 컬러드 리자드부터 시작해 9종의 파충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파충류 친구들의 옆집에는 어떤 이웃이 있을까요? 동만 씨의 평생 친구 곤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름 뒤에 이제 무슨 부치라고 이름이 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사슴벌레 부치, 이제 그 앞에 있는 곤충과 닮았다, 약간 이런 느낌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곤충들은 이제 사슴벌레는 아니고 사슴벌레랑 닮은 이제 그런 이제 곤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무의 숲이라고 하죠. 숲이를 이제 벗기지 않고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넣어두면 얘네들이 이 안에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알을 이렇게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특이한 건 얘네들이 이제 모성애가 있는 곤충이라서 공동 육아를 해요. 이 친구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소리가 납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얘네들 사이에는 이제 14가지의 그런 이제 신호 소리가 있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조금 이제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곤충과 파충류 친구들의 아침 관리가 끝나면 동만 씨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족 단위로도 제가 이제 예약을 받아서 체험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단체로 미리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까지도 제가 이제 단체로 이렇게 이제 체험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단체 손님들이 동만 씨의 체험장을 찾았습니다. 문을 연 지 이제 4개월. 벌써 입소문을 타고 꽤 많은 체험객들이 찾아오고 있죠. 자, 우리 한 줄기차로. 자. 오, 잘했어.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얘도 되게 잘 날아요. 귀엽다. 귀엽죠? 반짝반짝하죠? 되게 보석 같지 않아요? 반짝반짝. 그렇지. 오, 하나도 안 아프죠? 되게 귀엽단 말이야, 이 친구들은. 2마리나 올렸다. 이야, 그거 만져봐. 친구가 옷에 선생님한테 보여줘요. 옷에 2마리나. 사슴벌레가 나알이 있을 됐다. 오. 아이들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곤충 친구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얘가 아빠 장수풍뎅이야.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뿔이 있죠? 여기 봐봐요. 여기 엄마, 이게 아빠. 그래서 아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요? 잘 날아다니네. 우리 친구가 좀 동만 씨는 이 체험장이 아이들에게 동물원보다는 자연의 일부이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강한 생명들을 가까이서 경험하며 아이들의 세상이 좀 더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여기엔 곤충과 동물이 친구나 다름없었던 동만 씨의 어린 시절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뭐 곤충 채집하러 다니고 이렇게 이제 뭐 들로 산으로 다녔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뭐 어릴 때부터 뭐 유치원, 어린이집, 뭐 조금 더 크면 학원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이런 곤충 파충류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친구들이 조금 이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책으로만 보고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귀엽고 또 예쁘고 또 아름다운 또 이런 이제 생물들이라는 거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또 이제 그런 생각을 바꿔가는 또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에 조금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내고 이제 동만 씨의 아이들을 보살피러 왔습니다. 동만 씨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제가 키우는 이제 곤충들이 살고 있는 사육실입니다. 청년 후계농가 이제 농업인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이제 곤충들을 직접 사육하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가 사육한 이런 곤충들을 활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실에서 키우는 곤충만 2~3천 마리.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13종의 곤충들을 관리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곤충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대학에서 곤충학까지 전공한 덕에 혼자서도 이 많은 곤충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요 곰뱅이들의 이제 애벌레에서 다 크게 되면은 이제 번데기를 만들거든요. 그거를 저는 이제 코쿤이라고 하는데 그 번데기를 지금 이제 애벌레들과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번데기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흰점방에 꽃무지가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은 또 따로 분리를 해놔야 관리를 하기가 용이해서 분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곤충 지금 시장에서 사육을 이제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1차로 이제 이런 곤충을 사육만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는 제가 좀 경쟁력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1차 생산한 곤충들을 활용해서 제가 아이들이 또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3차 서비스죠. 예, 그런 서비스를 같이 겸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자연 속에 있는 곤충, 살아있는 이제 곤충의 그런 활력, 생명력 이런 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체험장을 이제 후에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육실 한편에는 또 다른 작업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전문 조명 장비까지 갖췄는데요. 곤충 친구들을 더 잘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 만들었답니다. 블로그나 SNS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릴 오늘의 사진이 요 딱정벌레 번데기 사진이거든요. 곤충을 직접 사육을 하면서 얘네들의 뭐 알부터 애벌레, 뭐 번데기까지 해서 우화를 시킨다고 하면 제가 이제 직접 뭐 경험한 그런 이제 사육 노하우들도 얘기를 해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전문적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더 큰 부분이긴 한데 자랑이죠. 이런 곤충도 나는 키워서 사육을 한다. 번데기도 만들었다. 이런 거를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곤충기를 써내려간 지도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루 종일 끼니도 굶고 일만 한 동만 씨. 배고플 새도 없이 곤충들의 저녁 준비를 합니다. 체험하고 있는 곤충들도 이제 미러미랑 귀뚜라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남은 채소들 주고 또 거북이도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채소 주고 이제 이렇게 조금 마무리 정리를 해야 또 다음 날 또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합니다. 여보, 우리 왔어. 왔어? 안녕. 안녕.
이 뭐야 이거? 오늘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았어? 네. 마무리 좀 하면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 금방 해? 도와주면 금방 하지. 말썽꾸러기, 또 개구쟁이 우리 첫째 윤성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저의 와이프입니다. 네. 윤성이에요. 오. 5살 애기입니다. 애기야 5살인데? 응. 그래, 애기지. 윤성이가 가끔 이제 오고 싶다고 할 때도 있고 남편이 너무 늦게 올 것 같으면은 와서 좀 도와줘요. 윤성이의 1호 놀이터는 아빠의 체험 농장. 놀이터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곤충인 셈이죠. 세 식구가 익숙한 듯 체험장 구석구석을 정리하는데요. 아직 익숙하지 않는 것도 있답니다. 아니 저기 이제 의자 다 했어? 당신? 응. 고마워. 그러면은 요 애벌레들 여기 있는 톱밥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돈 좀 해줄 수 있어? 자 손을 한번 넣어보자 우리. 싫어 오빠가 해. 뜯었어? 윤성아. 윤성이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줘. 엄마보다 낫네. 평평하게. 남편이 서비스직 하면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계속 저한테 이제 막 찡찡 그랬었는데 이제 그냥 내가 주로 벌게 오빠는 이제 그거 준비해 이렇게 해서 네, 제가 돈을 벌기로 하고 남편은 사업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내의 배려 덕분에 동만 씨는 꿈을 찾아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집안에서 곤충을 키우며 귀농 준비에 매진할 수 있었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냈기에 세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거는 내가 여기다 줬네. 저기가 토끼 자리야? 뭐 이사를 홍성으로 오고 또 집을 구하고 새로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어디가 둘이 부러졌어? 이제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조금 서로 이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해서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밥 안 먹는데도 이제 배고프다는 말도 없이 그냥 아 오늘 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열정적인 거 보면은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라서 다행이다 이 생각도 들고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고 이제 남편도 좀 더 잘 되면은 이제 사람도 다시 더 많이 쓸 수 있고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날 위해서 또 이렇게 신경 써주고 윤성이도 항상 잘 케어해주는 모습이 항상 고맙고 또 사랑한다고 잘 얘기 못하지만 네,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유림아. 사랑해. 그러면은 사랑해 윤성아. 엄마도. 엄마는 엄마도 사랑해. 윤성이 사랑해. 아빠는. 사랑해. 동만 씨의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곤충이 있습니다. 동만 씨가 사명감을 갖고 공을 들여 키우고 있다는데요. 되게 큰 사이즈입니다. 얘는 지금 사이즈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슴벌레가 아니고 원래 이제 제주도에만 살고 있는 멸종위기 2급인 이제 두점박이 사슴벌레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사슴벌레를 사육을 하게 돼서 네, 조금 제가 이제 개체들을 좀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일반인이 이제 거의 사육을 하기에도 조금 이제 가격이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육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당연히 채집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저처럼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 분은 네, 흔치 않을 겁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또 제가 오늘 여기도 찾아왔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두점박이 또 보고 계시네요. 네, 네. 두년박이 사슴벌레 보고 있습니다. 두년박이 사슴벌레 분양을 해드렸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고, 제가 또 배워야 될 점도 있는 것 같고, 또 같이 곤충을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지금은 많이 접촉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로 쫙 지난해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대량으로 인공 증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화 곤충자원으로 충남에만 오직 3농가에 분양했는데요. 지금 3곳 중 한 곳이 동만시내 농장입니다. 네, 대부분 암컷이 좀 더 많고 온도를 몇 도로 해놓았어요? 온도는 지금 한 25도, 6도 사이. 근데 보통은 이제 뭐 밤에는 한 24.5, 이 정도 되고 또 어디서는 막 온도 쇼크를 줘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수컷들은 아직 수식을 아예 안 하고 가만히 이제 숨어만 있고 팝을 계속 안 먹어요. 그래서 3달 정도 그 정도까지. 네. 네네네. 기다렸다가 합사를 하셔가지고 산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놓입니다. 네. 동만 씨 아무래도 마음 맞는 동료를 만나 신이 난 것 같죠? 이렇게 저번에 그 네. 분양했던 개체들 부모 개체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산란 세팅 해놓은 거. 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두점박이 사슴벌레. 동만 씨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죠. 동만 씨는 다양한 곤충들이 멸종되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전국 최초 시도고 네. 또 이런 사례가 없었다 보니까는 그래서 참 보람 있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종 보존을 하고 또 분양을 해서 이 곤충 산업을 살리는데 많은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를 저희가 또 받아서 열심히 사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왔어? 네. 오늘 오랜만이구만. 오늘 할 일이 우아한 애들 좀 체크해봐서 방법을 좀 하고 이따가 파충류 목욕은 처음 하지? 그쵸. 우리 한번 같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오늘 예. 거북이랑 파충류, 주행성 파충류들 같이 목욕까지 한번 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픈할 때 우연찮게 또 제가 체험단에 모집을 했던 동생인데 제가 여기 체험장이랑 사육장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저 혼자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좀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동생입니다. 근교에 이제 곤충 체험 농장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만나게 되었고 이런 인연이 이어지다 보니까 같이 일을 좀 더 도와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현기 씨는 든든한 동료이자 체험농장의 1호 실습생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을 잘 알기에 귀농 선배로서 후배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같은데. 거북이나 다른 파충류 친구들을 이제 주에 한두 번 최소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목욕이 저희가 이제 하듯이 이렇게 차가운 물로 이렇게 목욕을 하면 얘네들은 조금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제 좀 원래 따뜻한 데에 살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할 때도 좀 한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다가 목욕을 시켜줘야 돼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는 건 거북이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따뜻한 물에 주면 우리도 약간 목욕탕에 가서 멘토를 찾아다녔던 귀농 초기. 선도 농가가 거의 없다 보니 조언을 구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동만 씨는 스스로 멘토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을 이렇게 계속 섭취를 하거든. 목욕을 하면서 고개를 뺐을 때 숨을 쉴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 친절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알려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늘. 이번엔 야외 실습을 나가나 봅니다. 의문의 도구를 차에 싣는 두 사람. 체험장을 떠나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야트막한 산까지 오르더니 무언가를 뚝딱뚝딱 설치하는데요. 사실 보다 다양한 체험을 위해 동만 씨가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밤이 돼야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요. 부모님 손을 잡고 꼬마 친구들이 등장했습니다. 야광조끼에 랜턴까지 범상치 않죠? 캄캄한 산속 밝은 빛을 발산하는 이것, 바로 등화 채집기입니다. 야간에 곤충들을 채집하는 도구인데요. 검정풍뎅이! 검정풍뎅이. 네, 검정풍뎅이. 거침없이 손 위에 올려보고 유심히 관찰도 해보고 새로운 곤충은 연구 대상감입니다. 울타리 없는 거대한 체험 농장에 있는 기분이겠죠. 여기 미래의 곤충학자들이 모여 앉아 있네요. 오늘 메인이 이 넓적사슴벌레나 수컷, 그리고 이 벽에 이 나방 붙어 있는 거랑 이 하얀 나방은 주머니 나방과. 아무래도 이제 대학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조금 다양한 이제 종들을 더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네, 1학년 친구들이 그 정도라고 하면은 저희 곤충의 미래가 밝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함께한 부모에게도 특별한 경험인데요. 어릴 적 추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요즘에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접하기가 어려워서 인터넷에서 운 좋게 이곳을 발견해서 오게 됐는데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저 어릴 때 보는 것 같이. 검사를 한 뒤에 잠자리 자 미션지와 모닥불에 꼬치구이까지 한여름밤의 꿈 같은 날이네요. 농장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만 씨는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체험 농장 안과 밖에서 체험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고요. 다행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넓적사슴벌레를 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와서 우리 아들 아닙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 네. 덕분에 꼭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정 가득 담은 곤충기를 써내려가는 동만 씨. 자신의 오랜 꿈을 이뤘으니 이제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역할도 고민해 봅니다. 제가 이 체험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곤충을 좀 더 이제 가까이서 이제 뭔가 무섭고 더럽고 막 징그럽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되게 예쁘고 아름답고 이제 조금 친근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커서 어른이 됐을 때는 더욱더 이제 그런 각 산업 분야에 좀 곤충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거라서 좀 이제 그런 관광 농원 같은 좀 커다란 좀 체험 농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피발령이라고 하는 그 라이더들의 성지와 같은 곳인데 그 피발령에서 한 5분 정도면은 오는 마을이에요. 무수히 많은 라이더분들이 지나가는 동네였고 그저 스쳐 지났던 마을이 나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우리 동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피발령을 넘어 도착한 곳. 작은 시골 마을 회인의 한 오래된 건물입니다.
겉모습은 평범한데 안은 어쩐지 분위기가 독특합니다. 게다가 들어오는 손님마다 하나같이 청년인데요. 오토바이 애호가인 라이더들 사이에선 아주 유명하다는 이 마을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한 달을 살아보기로 결심한 청년들. 그 첫날을 맞아 입학식이 열린 건데요. 지역에 갖고 있는 거점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제 청년 마을이라는 마을 조성 사업을 만드는 것들을 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청년 마을이 이제 지역 청년 좀 유출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외지에서 오는 이런 두 분 같이 뭐 지역살이에 대한 관심도 있고 뭔가 지역에서 이제 뭔가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청년들을 맞이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들을 하는 거죠. 보은의 청년 마을 라이더타운 회인하이. 마을에 먼저 정착한 젊은이들이 두 도시 청년을 끌어당겼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일도 하고 꿈도 찾아보기로 했죠. 제가 원래도 이제 F&B 브랜딩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 이제 커리어를 좀 확장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사실 이제 패키지 디자인이 원래 그 경력이다 보니까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력이 없는 사람도 좀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네, 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많은 거를 좀 배우고 가게 되면서 온전히 그게 다 제 것으로 이제 소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마을 생활을 하면서 제가 또 시골 생활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즐거운 마음으로 전원 생활 느낌으로 좀 겪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달간은 회인 청년으로 살아갈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할 일은 한 달간 살아갈 동네에 대해 알아보는 것. 마을을 속속들이 소개해 줄 사람은 회인이 고향인 경수 씨입니다. 보은현이 있고 회인현이 있고 문희현이 있고 이렇게 현이었는데 이제 면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 안에 이 회인현이었던 곳이다 보니까 문화재가 엄청 많아요. 도시에선 보기 힘든 정겨운 풍경. 자세히 봐야 더 예쁜 마을 곳곳. 경수 씨는 청년들이 살아갈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요 돌도 여기에 있는 요런 돌도 다 같은 돌이에요. 요 돌도 같은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을 보시면 뭐 전파남이라는 돌인데 쇠적감인데 옛날에 구들장 깔 때 썼고 지붕으로도 썼고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돌러와 집이 많았고 오랜 세월을 간직한 만큼 쌓여있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중엔 시골 마을이 맞이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죠. 100년은 넘었어요. 100주년 행사도 했고 100주년 책도 있고 저 교육사료관이 100주년 때 만든 그 한때 회인면 지금 인구 1,700명만큼이나 학생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30명대 후반, 한 38명 정도 있는. 네. 너무너무 근데 그 줄어든 게 뭐 자연스럽게 뭐 30년, 40년 걸쳐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1, 20년에 압축적으로 확 줄었다고 알고 있어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사람 진짜 많았는데 지금 너무 없습니다. 여전히 정답고 따뜻한 마을이지만 곳곳엔 빈자리도 참 많습니다. 이 한가로움에 숨겨진 건 모두를 도시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시골 마을의 나이든 모습이죠. 경수 씨는 마을이 갖고 있는 진짜 이야기가 청년들에게도 와 닿길 바라고 있습니다. 생각했어요. 대부분 벽화는 다 너무 막 이렇게 대학생 자원봉사 하는 친구들이 그리거나 내가 아는 만큼 사실 더 많이 보이고 아는 만큼 보다 보면 사실 더 보이고 애정도 생기고 그러는 거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어느 마을의 어떤 역사나 이야기들을 제가 일부러 외우려고 공부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마을에 애정이 생기다 보니까 더 알게 되고 알다 보니까 더 애정이 생기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도 자꾸 마을 설명 드리는 이유는 아시는 만큼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근데 만약에 대충 재보자. 마을이 이대로 늙어가게 둘 순 없었습니다. 마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수 씨와 피발령의 라이더였던 한솔 씨. 그들의 주도로 청년 마을 만들기가 시작됐죠. 마을을 젊게 만들려면 뭔가 특별한 게 필요했습니다. 1박 하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여기 점심에 점심 정도에 도착해야 되고. 시골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소멸할 수도 있겠다고 체감한 것은 아이들이 한 학년에 9명, 8명 요 정도 수준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들었고 저희 형이 여기서 유치원을 나왔는데 저희 형이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여기 학생 수가 1,500명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심각하구나라는 걸 인지했죠. 여기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무수히 많은 라이더분들이 지나가는 동네였고 당연히 그분들이 내는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물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이후에 계속 이제 동네 이장님들이나 뭐 어른들 또는 이제 동네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이 네거티브한 자원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은 마을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라이딩을 회인만의 특별한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라이더들의 축제를 열어 사람들을 초대했고 마을 곳곳을 돌아보고 머물게 하며 회인의 매력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이 자주 오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싶었죠. 라이딩이라는 테마를 조금 더 강화해서 이분들도 마을에 조금 와서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친구, 고객이 돼주고 저희와 같은 청년들은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전개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첫 번째 스타트가 F&B, 요식업 창업하는 거였습니다. 회인의 지역살이 프로그램이 요식업 중심의 창업 교육이 된 이유. 청년들과 함께 라이더들을 위한 음식점을 만들고 싶은 건데요. 청년들이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나 다름없는 일과 꿈. 회인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게 된다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에 살게 되지 않을까요? 제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40년 전에 단순히 여유와 낭만 속에서 한 달을 지내기보다 시골에서 진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들. 회인 청년 마을만의 특별한 문화, 라이딩을 배우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바이크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은 볼트 오픈해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고정하는 키들이 다 있어요. 고정하고 다시 원위치 시켜기만 하면 되는 키고 끄고 그리고 살짝 밀어서 돌리는 네 조금 누르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시동 걸린 겁니다. 네 이러면은 시동이 걸린 거예요. 라이딩을 즐기다 보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을까요? 회인에 살면 어떨지, 라이더타운에서 가게를 연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말이죠. 천천히 너무 빨라요. 저희 이름 자체가 라이더 타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딩이라는 테마로 뭐 모터사이클, 자전거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바이크를 같이 직접 뭐 보고 또 만져보고 타보는 경험을 같이 해봄으로써 저희 마을에 대한 컨셉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갖고 필수로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하며 열게 된 또 다른 공간, 카페인데요. 마을 사람들도 애용한다는 이곳. 사실 애초엔 마을과 라이딩 문화를 잇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회인의 새로운 청년과 오랜 주민들을 연결해주는 공간이 되었다네요. 카페는 그래서 더 의미가 특별합니다. 여보세요? 네. 어떻게 오늘 좀 바쁘셨어요?
오늘은 좀 손님이 있었어요. 아, 좀 있었어요? 네, 아까 어르신들 몇 분 오시더라고 많이. 날씨가 좀 시원해지니까. 맞아요. 확실히. 더울 때는 그쵸. 낮잠 주무시는 시간인데 좀 선선해지니까 그래도 일하시다가 한 잔씩 10월에는 드시러 또 오셔야 바빠질 거 아니야. 바빠져야죠. 그 전에 조금 뭔가 더 해봐야겠네요. 맞아요. 그 라이더 카페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청년마을 사업이랑 또 특히 이제 저희가 충무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되면서 오픈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일하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같이 공간 봐주시는 뭐 메뉴쌤이나 아니면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주중 주말 나눠갖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더타운에 숨은 공신이 있다면 회인에 오래도록 살아온 청년들일 겁니다. 카페를 도맡아주는 건 물론 마을의 사람부터 자원까지 너무나도 잘 아는 토박이로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는데요. 주말에도 확실히 그 대전이나 청주에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 추가적으로 좀 우리 홍보를 좀 해서 약간 이후에도 좀 방문하실 수 있게 만들 방법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맞아. 요즘 그리고 명절 앞두고 벌초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분들 겨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도시락이나 뭐 이런. 회인에 새로운 청년들이 온다는 건 이곳에서 나고 자란 면우 씨에게도 신선한 일이었습니다. 익숙했던 동네가 낯설기도 재밌기도 한 요즘. 그러니까 저도 청년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같이 이제 하겠냐. 그래서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귀찮을 만큼 저희를 계속 유입시키세요. 같이 한잔 하시죠. 같이 와서 활동하시죠. 프로그램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덕분에 조금 저희도 없는 시간 내서 같이 와서 어울리니까 오히려 저도 이제 일하면서도 이런 활동들이 이제 생활에 뭐 엔돌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면우 씨의 진짜 일터는 마을의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일자리부터 결혼까지 청년으로서의 고민을 모두 회인에서 오롯이 혼자 겪었던 면우 씨. 그래서 청년들이 반가웠고 그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었죠. 갑자기 확 변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워낙 컸습니다. 어찌됐든 그분들은 저희 마을을 알아보러 오신 거잖아요. 제가 이 마을에 살면서도 저는 그 아름다움을 잘 몰랐거든요. 하나씩 들여다봐야지 그 아름다움이 보였는데 그 청년분들은 와서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경험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라도 도와드리면 하나라도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 마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돼서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더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즘 경수 씨와 한솔 씨는 어깨가 좀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그저 재밌게 살고 싶었던 마음이 동네를 살리고 싶다는 결심으로 바뀌어 간다네요. 어쨌거나 여기가 옛날에 식당했던 자리고 동선이 이쪽이니까 여기에다가 바 테이블을 조금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바 이렇게 술 놓을 수 있는 장도 이쪽으로 놓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에 그 점집이었던 그 컨셉을 계속 유지할 건가 가져갈 건가 이런 건 조금. 근데 뭐 그거는 굳이 뭐 안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일부 그냥 저런 소품들하고 오브제로만 그랬다라는 흔적만 조금 살리고. 저희가 이제 라이더들하고 트레킹 오시는 그 여행객들이 이 마을에 머물 때 좀 다양한 취향껏 머물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여기는 펍 앤 스테이라는 컨셉으로 이쪽은 펍, 안쪽에 있는 집은 숙소로 고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편하게 뭐 술도 한잔 하시고 그 비슷한 취향 가지신 분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관계도 맺고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빈집도 문을 닫는 가게도 빠르게 늘어나는 시골 마을. 두 사람은 요즘 열심히 발품을 팔아 숨은 공간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회인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살리기 위해서죠. 수많은 사연만을 남겨둔 채 버려진 빈칸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고 그 안에 새로움을 더하는 것. 두 청년이 선택한 마을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집집마다 갖고 있는 이야기들,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 이런 걸 볼 때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자연스럽게 받아서 이어가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라이드 유치원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또 지역 서점과 같은 이제 이런 문화 공간, 또 펍앤스테이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조성하기 시작한 공간들이 좀 있는데 이 공간들이 어쨌거나 마을 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이용돼야 되고 또 사랑받아야 될 공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테리어나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고민보다는 마을 분들 또는 이제 이 마을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좀 이제 잘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어느덧 새 이웃이 온 지도 일주일이 다 됐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요식업을 준비하는 만큼 저녁 식사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청년들. 그런데 오늘은 어쩐지 좀 분주합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나갈까요? 그냥 여기는 레시피 양으로 써줘가지고. 사실은 좀 저희들이 다 요리 전공자가 따로 없어요. 조금은 이제 좀 긴장되기도 하고, 이제 제가 먹을 땐 맛있었는데 남이 먹어주는 건 또 다르니까. 그래도 이제 팟타이라는 게 좀 이국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더 오히려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트워킹 데이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들이 맞이할 손님은 마을 사람들. 그리고 지난 참가자 병인 씨입니다. 두 청년보다 먼저 회인을 경험하고 돌아갔죠.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저희 팟타이. 오, 맛있겠다. 사실 지난번에 그 한 달 살이 끝나고서 대전으로 돌아갔을 때 뭔가 되게 허전했었거든요. 항상 뭘 하고 되게 막 바쁘게 막 연구하고 얘기하고 하던 과정들이 정신없이 한 달 보냈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가니까 그동안의 시간들이 좀 어떤 시간 그게 없어지면서 되게 허전해가지고 오히려 단톡방에서 얘기도 더 많이 하고 아,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지난 여름 회인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청년들. 이들 역시 창업을 배웠고 팝업 스토어까지 운영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병인 씨도 그중 하나였죠. 한 달은 가능성을 발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회인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창업을 준비 중이라는 병인 씨. 그럼 지금 어디서 참가 오신 거예요? 저 서울에서 올라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알려주게 돼서요. 그러면 창업은 뭐 어느 쪽으로 생각을?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는 거의 뭐 식음료 쪽이에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고. 이 프로그램 하시다 보면은 그 강의라든지 뭐 유명한 강사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시니까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회인의 새로운 이웃들이 만든 이국적인 밥상이 점점 모습을 갖춰가네요. 우리 두 분이서 열심히 하셨는데 한번 우리 간을 한번 봐야죠. 우리 헤드 셰프님과 풀셰프님 한번 간을 한번 좀 봐주시죠. 괜찮아요? 본인이 했는데 너무 지금 감탄하는 거 아니야? 우연처럼 혹은 운명처럼 회인과 인연이 닿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회인은 어떤 곳일까요? 다녀보면은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되게 좋아해 주시고
지금 한 4일째 어떠세요? 여기 있으니까?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이 회인이라는 곳을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장원 시인이라든지 그런 되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단 두 사람의 힘으로 일궜던 이 자리는 어느덧 새로운 청년과 주민들까지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모습이 일상이 되길 바라죠. 다른 지역에도 소멸되고 있는 이유가 있고 다시 청년들이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건데 저희는 그 돌아가고 있는 이유에 주목하면 거기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도시의 어떤 혜택을 포기하고 시골에 왔다기보다 시골이 좋아서 온 거거든요. 그렇게 와서 정착하고 여기서 일거리를 찾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창한 이유와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자기의 성향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는 그런 방식에서 충분히 시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마을에 청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나갈 곳들이 여러 곳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골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와야지 지역이 뭔가 활성화가 되고 뭔가 인구 소멸에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러려면은 조금 더 열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노력들이 아직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시골에게도 서로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잘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반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살지 청년들은 이 당연한 질문의 해답을 회인에서 찾았습니다. 누군가도 같은 고민이 있다면 회인에서 답을 만날 수 있기를. 오늘도 회인의 청년들은 함께 살아갈 청춘들을 기다리며 부지런히 달려갑니다.